안녕하세요. 보호척추관절의 김준호입니다. 오늘은 상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외상으로 인한 열상 및 수술 상처의 관리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상처가 무엇인가부터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. 상처는 우리 피부의 표면이 열려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. 외부로부터 이물질의 침입을 막는 피부가 어떤 형태로든 연속성이 소실되어 피하 지방 및 그 아래의 근육층들로 바깥의 물질이나 세균 등이 자유롭게 침투할 수 있는 것을 일컫습니다. 상처가 방치된다면 여러 이물질이나 세균들이 몸속으로 들어와 추가적인 몸 조직의 손상이나 세균 감염 등이 쉽게 발생하게 되며 이는 더욱 큰 조직의 손상으로 이어져 초기의 상처와는 무관했던 장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급기야는 생명까지도 위협될 수 있게 됩니다. 따라서 상처 발생 시에는 이를 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불은 커지기 전에 끄는 것이 제일 쉽고 빠르며 피해가 최소화되기 때문이죠. 그렇다면 상처를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? 이물질의 침투를 방지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봉합이 되었든 안 되어서 흉터 조직이 상처를 덮든 간에 조직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 안에는 피부가 열려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. 단순히 커다란 이물질 조각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충분한 것은 아니며 물이나 땀 몇 방울이 들어가면서 세균이 타고 진입하여 상처가 덧나는 경우도 꽤 흔합니다. 따라서 반창고 내지는 거즈와 붕대 등으로 웬만한 이물질이나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기간은 상처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. 얼굴이나 배처럼 피부가 얇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곳은 5 내지 7일만 되어도 잘 아물었다고 할 수 있으나 관절 주변처럼 움직임이 많은 부위는 2주까지는 잘 보호해 주셔야 덧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이물질의 침투 방지가 상처 관리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독약을 바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이물질 침투 방지만 완벽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. 어차피 이물질이 못 들어가게 조치를 취해놨는데 겉면에 소독약을 바른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수술을 한 후에는 오히려 따로 추가적인 소독을 하지 않도록 하고 2주 후에 봉합사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소독 조치가 완벽했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. 사실 소독이라는 행위는 소독약을 바르는 것 자체보다는 상처를 확인하는 절차의 의미가 더 큽니다. 행여나 상처가 덧나서 항생제가 필요한지 아니면 진물이 심하게 나와 다시 한번 열고 씻어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. 덧난 것도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술 환자들을 하루 내지 이틀 후에 꼭 소독을 위해 내원하시도록 합니다. 그 이유는 소독약을 찍어 발라드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수술 상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소독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통상적인 이틀에 한 번을 넘어서 이것이 심하면 수시간에 한 번씩 매일매일 여러 번 소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 이것이 뭘까요? 바로 삼출물입니다. 이물질이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만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. 삼출물은 왜 생길까요? 삼출물은 상처에서 긴 한 내부 조직의 손상이 심할수록 많이 발생합니다. 피부 밑의 피하 지방이나 근육층에 손상이 생기면 여러 모세혈관 내지는 연결 조직들의 손상도 같이 동반됩니다. 그 단면에서 혈액이라든지 기타 체액 등이 스며 나오며 아직 연결되지 않은 피부 틈으로 비집고 나오는 것을 삼출물이라고 합니다. 이 삼출물이 주기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면 피부 사이에 껴서 피부가 붓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요. 많은 양이 흘러나와 반창고 내지는 거즈를 적셔 드레싱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다면 세균이 이 액체를 타고 상처 안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심각합니다. 그렇기에 삼출물에 적셔진 반창고 거즈를 교체해 주는 것 역시 이물질 침투 방지와 궤를 같이 합니다. 큰 상처일수록 삼출물이 그에 비례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드레싱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상처 관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이해가 쉽습니다. 통상적으로 엄지손톱 이하의 조그만 상처는 이틀에 한 번 정도씩 드레싱을 하시면
확인하면서 상처 상태를 확인합니다. 상처의 위치에 따라 봉합사 제거하는 시간이 다르지만 봉합사를 제거하면 실밥 구멍이 남기 때문에 하루 정도 더 반창고를 유지하시도록 말씀드리는 편입니다. 대개 반뼘 이상 되는 상처는 삼출물이 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정도씩 상처 확인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. 어떤 경우든 삼출물이 반창고나 꺼져 표면에서 보일 정도가 되면 드레싱 주기를 좀 더 짧게 해야 됩니다. 삼출물을 타고 세균이 침투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. 만약 환자분이 스스로 상처를 관리하고 계시는데 상처 부위가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진물이 있다면 감염이 있는 상태입니다. 꼭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. 환자분이 스스로 상처 상태를 판단하고 조치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 이상으로 기본적인 상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피부와 조직이 회복하는 시간 동안 이물질 및 세균 침투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원칙이며 모든 상처 관리 행위는 이 원칙을 위해서 진행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보호 척추 관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